지금 이 순간의 떨림만 믿어요.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면 어제의 그 새벽은 꼭 꿈결에 본 환상처럼 멀어지곤 해요. 저는 62, 이제는 이름보다 누구 엄마나 누구 할머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해진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 아침은 유독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국자를 들었죠. 식탁 건너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뜨는 남편은 제가 어젯밤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숨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모른 채 오늘 고등어가 좀 비리네라며 투덜대기만 합니다. 그 익숙한 핀잔이 평소엔 서러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가려는 곳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곳이라 제 마음의 죄책감을 국물 한 그릇으로 씻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나간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평소엔 보이지 않던 거실 구석의 먼지들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고 시계 초침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나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60년 동안 착한 딸로, 현숙한 아내로, 헌신적인 엄마로만 살아왔던 나라는 껍데기 아래에서 나도 살아있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소리치는 낯선 여자의 그림자를요. 오늘 친구 순잔에 가서 장 좀 보고 올게요. 늦을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거짓말을 남편의 휴대전화 너머로 남기고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코트를 꺼냈어요. 딸아이가 결혼할 때 입었던 비싸서 평소엔 아껴두었던 옷이죠. 화장대 앞에 앉아 주름진 눈가에 팩트도 꼼꼼히 두드려 봅니다. 60 넘어 미쳤나 봐. 정말 미쳤어. 입술엔 그 사람과 차 안에서 나눴던 그 라벤더 향기가 여전히 맴도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약속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내릴까? 지금 돌아가면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버스 속도보다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뛰고 있었죠.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은 30살 때보다 더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단지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교회의 작은 숲길 끝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그림을 그리거나 차를 마실 때 혼자 쓴다는 작은 작업실. 차에서 내려 숲길을 걷는데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파트 콘크리트 숲에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죠.
오두막처럼 생긴 작은 작업실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좁은 SUV 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죠. 영숙 씨, 정말 오셨네요. 안 오실 줄 알고 계속 입구만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숲의 정막을 깨고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기름물감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벽에는 그가 그린 듯한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외롭고도 따뜻한 색감이었죠. 창밖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여기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섬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낮은 소파와 작은 찻상.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네요. 무서울 정도로요. 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태수 씨가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화 때 비상계단에서 닿았던 어깨, 사마 때 차 안에서 느꼈던 온기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제 피부에 닿아왔어요. 그는 차를 내놓는 대신 제 어깨에 걸쳐진 코트를 조용히 벗겨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를 스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6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촉각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참 예뻐요. 그 코트도 발그레해진 뺨도 꼭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소녀 같습니다. 소녀라니요. 손주 재롱에 웃고 울던 할머니에게 소녀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그 단어는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여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제 손마디를 그가 하나하나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이 손 제가 아껴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이 손이 차가워지지 않게 제가 잡고 있고 싶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좁은 작업실 안 창밖의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한 공간에서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뺨에 닿았습니다. 남편과의 입맞춤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제게 그의 온기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어요. 제가 태수 씨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순히 불륜이나 일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는 것, 그리고
내 살결이 누군가의 온기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라는 거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멈췄던 제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했습니다. 예순 넘어 처음 알게 된 살결과 살결이 만나는 그 경이로운 온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앉아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태수 씨는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별 후 느꼈던 지독한 고독, 자식들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빈자리, 그리고 새벽마다 불 켜진 제 창문을 보며 느꼈던 이름 모를 동질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듯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써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떨림만 믿고 가요. 도덕이니 체면이니 하는 것들 잠시만 저 숲 아래 묻어두기로 해요. 그의 말은 제 인생의 후반전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 같았습니다. 작업실을 나설 때 제 몸에선 아까와는 다른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 낡은 숄의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얻은 생명력 같은 냄새였죠.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 뉴스에 정신을 팔고 있고 아이들에게선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애들 반찬 좀 해줘라는 무미건조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문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비밀스러운 주머니 안에는 그 사람이 쥐어준 작은 꽃잎 하나가 들어 있어요. 식탁 밑으로 몰래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고마워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만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이네요.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불 켜주실 거죠? 이제 저는 새벽 4시가 기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만을 위해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평범한 예순의 일상을 가장 위험하고도 눈부신 축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려오는 이 거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뜨거운 고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리즈의 마지막, 제오와 일상 속의 은밀한 반란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숙의 마지막 선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잠 못 드는 밤이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새벽에 다시 만나요.